성능 개선의 방법이 다양하다고 했어요. 성능 개선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세 가지 전략,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수평적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시스템 성능을 올리기 위해 시스템 개수를 늘리는 걸 수평적 확장이라고 합니다. EC2 컴퓨터 한 대로 요청을 받으려고 하니 이 컴퓨터가 막 부담이 돼서 이제 리소스가 모자라다고 칠게요. CPU든 메모리든 리소스가 모자란데 이거를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컴퓨터를 한 대 더 들인 거예요. 개수를 늘렸죠. 이걸 보고 수평적 확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시스템 이중화 형식으로 구성이 돼서 가용성이 증가하고요.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고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 이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확장의 제한이 없어요. 서버를 개수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어요. 컴퓨터는 100개, 1000개, 10,000개를 계속해서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서버를 축소 확장이 쉽습니다. 이 서버를 여러 개 만들었다가 그러다가 금방 없애기도 좋아요. 왜냐하면 서버가 여러 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 축소 확장이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단점은 여러 대의 서버를 한 서버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로드 밸런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렇게 여러 대 서버를 수평적으로 확장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평적으로 서버 2대 이상 가용하려면 로드 밸런서를 어쩔 수 없이 둬야겠네.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수평적 확장이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확장 설명드릴게요. 수직적 확장은 특정 시스템 성능을 올리기 위해 시스템 개수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개수 변경이 아니라 시스템의 스펙 있죠. 시스템은 컴퓨터라고 했어요. 컴퓨터의 스펙을 CPU나 메모리나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수직적 확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ELB, EC2, RDS를 거쳐서 요청을 보내는데 EC2가 병목 지점이어서 성능이 부족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EC2의 서버를 늘려서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든 여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확장하는 방법 중 하나가 수직적 확장인데 이게 기존 컴퓨터를 좀 더 좋은 사양의 컴퓨터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컴퓨터 사양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CPU든 메모리든 좀 더 좋은 컴퓨터로 교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의 장점은 여러 대의 서버를 한 서버처럼 사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버를 늘리면은 ELB가 꼭 필요하다 했어요. 근데 이 구조에서는 사실 서버 한 대만 있으면 로드 밸런서 필요 없어요. 그냥 EC2로 바로 요청 보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심플하게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어서 관리 비용이라 하면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든 노력이든 비용이 적게 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서버가 한 대이기 때문에 시스템 이중화가 안 돼 있어서 여기 하나가 장애가 나면은 서비스 전체가 중단돼 버립니다. 가용성이 감소한다. 이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스펙에는 제한이 있어요. 저 컴퓨터에 메모리 한 1000기가짜리 달고 싶어요. 그런 부품이 없어요. 최대한의 스펙에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확장에 제한이 있습니다. 위에는 확장을 서버를 우리 여러 대 이렇게 막 쭉 배치할 수 있지만 하나의 컴퓨터의 최대 사양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확장에 제한이 생긴다. 그리고 서버를 축소하거나 확장, 여기서 얘기하는 축소 확장은 서버 사양을 업그레이드했다가 줄였다가 하는 건데 이거는 컴퓨터를 어떻게 보면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를 해야 되다 보니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서비스 중단을 하고 컴퓨터 사양을 바꿔 끼워야 돼요. 이걸 보고 다운타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확장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캐싱이라는 전략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데이터를 더 빠르게 그러니까 조회할 수 있는 곳에 임시로 저장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임시로 저장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레디스 같은 것도 캐싱을 활용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데이터베이스에는 영구적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속도가 느린 거예요. 레디스는 훨씬 속도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곳에 데이터베이스에 자주 접근하는 데이터를 여기에 일부 저장해두고 가져옵니다. 그 전략을 보고 캐싱했다. 캐싱해서 성능을 끌어올렸다. 이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레디스도 캐싱의 일부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가 있어요. CDN을 활용하는 것도 캐싱을 활용한 겁니다. 자, 정의를 데이터를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곳에 임시로 저장하는 방식인데 CDN이 왜 그런 건지 볼게요. CDN은 AWS로 치면 클라우드 프론트가 CDN의 일부예요. 원래는 우리 S3에 이미지,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사용자는
S3로부터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으려면 만약에 S3 위치가 여기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사용자일수록 거리가 머니까 거리에 따라서 속도가 오래 걸릴 겁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날아가는 시간이 꽤 걸리겠죠? 쭉 오래 걸릴 텐데 만약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받으면 빨리 받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성능 악화를 경험하죠. 되게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를 고민하는데 캐싱을 써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 S3에 있는 원본 동영상이 있다고 칠게요. 이 동영상을 각 나라별로 임시 저장소를 두는 거예요. 다 저장소를 둬서 이 원본 동영상을 각 저장소에 전부 다 복제를 떠놓는 겁니다. 복제를 떠놓고 만약에 여기 멀리 사는 사람이 동영상을 가져올 때 여기 S3 원본 저장소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저장소에서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캐싱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자, 데이터를 더 빠르게 액세스 조회할 수 있는 것. 여기가 아니라 더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곳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캐싱 전략이 사용됐다. CDN은 캐싱 전략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액세스, 데이터를 조회하는, 데이터를 다운받는 속도를 끌어올린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성능을 개선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세 가지 전략이 수평적 확장, 수직적 확장, 그리고 캐싱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